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홍천군에서는 10월 4일을 홍천 군인의 날로 따로 지정을 하고 매년 이를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멈췄던 행사를 오는 11월 2일, 3년 만에 재개한다고 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이규설 홍천군 번영회장님과 함께 홍천 군인의 날 행사 소식과 더불어 번영의 활동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규설 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천군 번영회장 이규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힘내시고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홍천군에는 홍천 군인의 날이 따로 있다 이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된 기념일이라면서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홍천군에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마다 군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11회 홍천 군인의 날을 맞아서 기념 행사를 이제 3년 만에 개최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행사 일정과 장소도 좀 알려주시면요. 예, 이번 제11회 군인의 날 행사는 11월 2일 오전 10시 북방 공설 운동장에서 체육 행사가 열립니다. 오후 6시 반에는 연예인을 초청해서 네네. 문화 공연 행사를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행사인 만큼 올해 많은 기대를 갖고 이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세한 행사 내용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일부 행사는 홍천군의 기관, 사회단체장, 군부대 간부 등 한 200여 명 정도를 초청해서 혼성팀을 구성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2부 행사에는 그 민관군, 지역 주민 등 한 2,500명 정도 네. 초청해 가지고요. 린, 치썸, 알리, 경서, 설하윤, 신미래, 뷰티박스, 승민정 이런 그 유명한 가수들과 함께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국민들도 이제 상당히 크게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내년부터는 이제 홍천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축제로 확대해야 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전국 강철 군인 축제로 변결될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부분입니까? 예, 그 강철 군인 축제는 우리 신영재 군수님의 공약 사항으로 전국 강철 군인 축제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그 11회 군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예산도 신영재 군수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영재 군수님이 지역 발전과 군인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인의 날 행사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천군 지역 경제에 있어서 군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더 품어주고 혜택도 주면서 지역 상권과 좀 상생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홍천군에 주둔하는 장병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홍천군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 외에도 홍천군 번영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활동과 목소리를 내왔었는데요. 최근 홍천군의 가장 큰 현안은 아무래도 용문 홍천 간 철도 조기 착공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용문 홍천 철도는 지난해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점수가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차 때와 같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것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문 홍천 철도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조기 착공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제 조성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용문홍천 철도는 1920년에 시작된 100년 된 홍천 군민의 염원입니다. 네네. 수십 년 동안 정치권에서 선거철만 되면 사골처럼 우려먹은 그렇죠. 공약입니다. 네, 네. 예.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홍천 유세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용문홍천 철도를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조기 착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문 홍천 철도에 대한 지역사회 열망이 이제 그만큼 뜨겁다는 뜻이겠죠. 이게 100년이나 된 지역의 염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실제 철도 조성이 가져올 기대 효과는 어떤 식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 홍천군에는 기초단체 중에서 이제 면적이 가장 넓고 그렇죠. 대명 콘도, 스키장, 골프장, 수타사, 공작산, 뭐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생산 유발 효과도 수치를 보면 1조 5천억 원, 부가가치 효과 6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1만 한 3천 명 정도, 네네. 경제적인 효과가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큰 효과라면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하고 이제 개진해 나가는 역할도 계속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번영에서는 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번영에도 홍천군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천은 옛날부터 뭐 군사보호구역, 뭐 한강 수질오염 총량제 이것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요. 네네. 또 근래 들어서 뭐 송전탑, 양수발전소 이 수도권을 위한 시설입니다. 홍천군을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라도 맨날 우리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지역에 용문홍천철도를 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을 같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용문홍천철도를 조기에 착공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또 홍천군 번영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지역 현안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양수발전소 건설 문제입니다. 번영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한수원에서 그 홍천군 화천면 그 풍천리에 약 한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댐 건설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늦기 네네.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근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을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경제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셨습니까? 경제 효과 그 이전에 지금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홍천군 번영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 피해 주민과의 간담회도 했고 양수발전소 견학도 갔다 왔고요. 자료도 검토해 봤는데 1조 5천억이라는 그 수치만 보고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설계 시작부터 건설 기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장비, 인력, 자재 이런 것을 지역 우선 구매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그 터전을 잃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네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피해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좀 덜 받도록 그렇게 좀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데를 봐도
양수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그 생태계 파괴나 네네. 뭐 어떤 환경 오염은 뭐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홍천군에서도 한수원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서 그 지역에 꽉댐이 완공된 후에도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그거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양수 발전소를 둘러싸고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역시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에서는 또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지난 민선 7기에서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양수 발전소도 송전탑을 따라서 그 뒤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것이고요. 지금 타 시군에 이렇게 공무원들 뭐 어떤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은 세상이 변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홍천군의 일부 고위직, 일부 몇 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관료주의 행태 이걸 좀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킬까 이런 것에 대한 업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를 고민해서 정말 이번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외에도 번영회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홍천군의 현안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홍천군 번영회에서는 이제 그 공익을 위해서 있는 단체고요. 네네. 또 홍천군 그 행정에 협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제 한 지역 그 관내 골프장 한 7개 정도 전 관내 골프장 전부 참여하는 7개 골프장 그와 간담회를 저희가 추진해서 네네. 지역 주민에게 그 2만 원에서 1인당 2만 원에서 5만 원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럼 한 팀당 보통 4명이 치니까 8만 원에서 한 20만 원 되거든요. 네네. 식사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지역 발전에 또 기업의 윤리인 지역 환원 사업에도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자치단체, 의회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 역시 번영회가 해야 될 일인데요. 이와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8월 23일에도 홍천군 의회와 지역발전 간담회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안 사항을 묶어서 한 15건의 정도의 그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정리화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홍천군과도 지난 9월 22일 상생발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 다양한 소통을 해나가서 지역이 살고 경제가 발전해서 좀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전에 준비해 오신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앞선 이제 말씀해 주셨던 용문홍천철도 예타 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걸 네. 또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촉구를 하는 결의대회를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어떤 걸 좀 준비하셨나요? 예, 우리가 10월 이달 27일 홍천군 지역 대표 그다음에 사회단체장 모든 지역 주민이 합쳐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이제 상경 집회 네, 결의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8일 날 대통령께서 홍천 유세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달라. 그리고 균형 발전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용문 홍천 철도를 꼭 해달라는 그런 이제 집회 신고를 했고요. 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침 8시에 홍천군 강변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홍천 각 면단위에서는 각 그 면단위별로 버스가 출발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홍천 그 지역 주민이 전부 참여해서 27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어떤 결의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지역 주민께서는 아침 8시까지 강변 주차장으로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면단위에서는 면단위 앞에 버스가 아침에 일찍 갑니다. 그 버스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 이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결의대회인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제 홍천 국민들의 염원이 좀 잘 그 대통령한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이제 일단 저희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된 그 수십 년 동안 뭐 서로 용문 홍천철도 해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 때마다 써먹다 보니까 이 만성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네네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좀 이렇게 저조한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관심을 이끌어내는 걸 하고 있고요. 지금 5색 케이블카 얼마 전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5색 케이블카도 사실은 부결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이 16차례인가 그 상경 집회를 통해서 네네. 이번에 이제 확정돼서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문 홍천철도 사업도 홍천군이나 기업들이나 어떤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떤 그 홍천군에서도 좀 언론에 홍보를 해서 광고를 통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그런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번영회나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용문 홍천철도는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10월 27일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집회 결의대회죠. 거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그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용문 홍천철도가 완성되고 안 되고 이게 착공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이제 딱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어지고 안 지고 이제 그걸 달리 본다면은 향후 미래의 홍천의 모습이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홍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그 용문 홍천철도를 이제 최대 홍천군의 이제 역점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이 철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홍천은 어떤 지역 발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들어왔을 때의 그 유발 효과를 따지는 것이 지역을 위한 길이다. 그다음에 강원도에 유일하게 홍천에만 철도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또 어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이 용문 홍천철도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까지도 좀 관심을 좀 가져서 이번에는 꼭 용문 홍천철도가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규설 홍천군 번영회 회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